방산의 1인자, 여기가 이제 한화가 사실 원래 폭탄 만들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거의 뛰어넘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방산의 거의 최1인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좀 아주 그 로키드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 이거 어떻게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그 하나그룹이 그 삼성 계열의 각종 방산 회사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육군, 해군, 공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군 영역이고 네. 또 해군 영역이 대우해양조선 이쪽 그다음에 지상무기 체계는 뭐 삼성 테크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하나가 글로벌한 방산 기업으로 가려는 추동력을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방산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이른바 K방산 잭팟이 터졌는데 이 여선을 몰아서 하나그룹이 육해공, 뭐 전천후의 그런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당히 전 세계 특히 미국 방산 기업까지도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화가 그러면 상당히 이제 업계 순위도 올라가겠네요. 예, 하나 디펜스가 그 K9 자주포를 내놓고 이제 한국 우리 군에 꾸준히 공급을 해오는 꾸준한 시장, 네. 그리고 기술력 이게 뒷받침돼서 이제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 이 자주포 분야에서는 뭐 가장 우뚝선 명품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폴란드의 그 대량 구매가 결정되고 나니까 최근에 벌써 지난주에 마친 그 DX 코리아 2022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일행이 와서 대량 구매 의향서를 또 MOU를 체결하고 갔고 슬로바키아도 대량 전용기까지 동원해서 구매단이 와서 그 의향을 표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지금 동유럽 지역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지금 한국 명품 무기들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탁월하니까 네. 이제 한국 방산에 눈을 돌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산 회사가 글로벌화하고 그야말로 세계의 이제 뭐 20대, 10대 이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육해공을 균일하게 서로 이제 상호 여기 이제 오페러빌리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춰야 되는데 한화가 지금 한국 화약이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인데 네. 이게 그 군함을 건조하거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이제 빠져 있어요 해군이. 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관해서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었고 또 차세대 구축함, 특별히 그 지난번에 진수한 정조대왕함도 네. 대우조선해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최초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 잠수함도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전략 무기죠. 이런 것들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그 야심작이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 그 지원이 있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했지만 그 기술력은 대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화에서는 이런 이제 방산 기업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인수하고 싶어 했고 경쟁이 있을 거예요. 경쟁 입찰 과정이. 그렇죠. 그러겠죠? 아직은 입찰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건부 투자 합의서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체결된 건데 앞으로 이제 정말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이 삼성그룹이 왜 방산 기업을 넘겼냐. 이 방산 기업의 그동안의 그 고정관념이나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쉽게 말해 부가가치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게 굉장히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약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납품 고객도 적은데 이게 뭐 계속 골치만 아프고 이거 안 되겠다 치워라 그래가지고 제껴버린 거예요. 삼성이 이거를 넘길 때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에 미래가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앞으로는 방산 분야도 부가가치가 확 증가하는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차에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 우리 KF-21 자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은 어디서 만드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엔진은 못 만들어요. 엔진이 항공기 70%네. 70% 중요한데 이제 막상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국민 눈을 속이는 특혜 시비가 있을까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죠.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인수가 되더라도 앞으로 공적 자금은 계속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 세금이 또 거기 무한정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각이 있는 것도 상당히 네. 그래서 하나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카이 항공우주산업도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그래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오, 그런 예. 거기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그러나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이것을 육성해 나가는 건 방향은 맞다. 그 과정에서 그런 예. 그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가 지금 그 정부의 공공기관 아닌가요? 그래요. 51% 지분이 한국수출입은행을 네. 비롯해서 정부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준 공공 기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민영화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현재도 민영이지만은 하나의 그 대우조선해양 그 이번 인수 관련 문제는 네. 그동안 이제 산업은행이 관리하에 있었는데 그동안 투입한 공적 자금이 10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얘기되는 건 2조 원이에요. 네. 한화에. 네. 그 하나 아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5천억, 기타 회사 5천억에서 2조 원 얘기인데,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헐값 매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제 뭐 경제하는 분들이 많이 살피겠지만,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지난 6월에 그 산업은행장이 딱 취임하면서 그냥 급물살을 탄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야 잘 들여다보고 말할 위치에 제가 있지는 않지만, 야 10조 원 투입하고 2조 원에 매각해 하는 의혹도 한편에서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6개 계열사 통해서 2조의 실탄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 이 한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화약의 이제 줄임말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 하나그룹 전체 그 계열사들의 그 비중을 볼 때는 이 화약과 방산 부분은 한 2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게 특혜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지적 포인트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의 많은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게 전략 산업으로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뭐 또 정부의 그 어떤 파이낸싱도 받고 하는 뭐 나름대로 플랜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그런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것도 전략 산업으로서의 그런 그 어떤 그동안의 하나가 기울여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적정한 배려 조치 같은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네. 미국의 글로벌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회사가 사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목줄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큰 기업이 되면은, 기업 집단이 되면은 우리 K방산 잭팟도 일시적인 붓것이 아니라 국경에 맞는 방산 전문 기업이 하나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안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있어서 이 함정을 양산하는 그 능력이나 기술이 지금 최근에는 뭐 탈탄소 플러스 디지털화 돼가지고 엄청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화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력은 지금 갖고는 있는 건가요? 한국 업계의 평가는 혹시 어떤? 협력 업체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가가치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에 48조 수출에 계약을 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이 얼마 남는데 기업은 그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손해 보지만 사실은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그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춰서 글로벌 어떤 탑 수준의 그 방산 업체로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두 측면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좀 더 우리가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 예. 현존 위협, 북한의 위협 때문에 예. 방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혜택을 봤다고 봐야죠. 유럽의 이제 군사 그 방산 강국들이 많이 그동안 가라앉았던 거는 위협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쵸. 탈냉전기를 겪으면서 방산 수요가 줄은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덕이 돼서 돌아온 격이죠. K-팝이 세계를, K-컬처가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K-방산이 그 뒤를 잇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방산 분야의 잭팟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의 동력이 되려면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구조 조정의 문제, 또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산 분야에서 무기만 가지고 따졌을 때 뭐 작년까지도 사실 적자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그쵸. 수입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 위협 때문에. 이제 올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흑자폭이 점점 증가하면서 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경제의 동력으로 이게 이어져야 할 텐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세계 8위였거든요. 네. 대한민국 많이 크긴 컸어요. 근데 금년 기준으로 하면 세계 4위까지 올라가요. 전체요? 금년만. 뭐가 뭘 기준으로? 방산무기 수출액. 방산. 수출액 액수로 수출액이요? 봤을 때 그래 자주포나 K2 전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잭팟이라는 게 일시적인 불꽃 현상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 규모에 이렇게 되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신기술 투자나 자본이 방산 기업과 연결된 부품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군수 지원에도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마인드가 미국이나 유럽 출장 가가지고 방산 기업에서 뭘 해가지고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발전시키겠는데 그 시대가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우리는 대한민국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그 역 벤치마킹 시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따라 배우려는 많은 글로벌 국가들을 우리 관리하고 지원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차원을 가야 된다.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화나 이런 그 방산 전문 기업들이 태동하는 거 또 성장하는 거 아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잭팟이 터진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좀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또 기업이 성장하면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